자, 오늘은요. 에고서 크리스티의 작품 중에서도 숨겨진 보석으로 불리는 침니스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국제적인 스파이 작전과 고풍스러운 영국 저택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 이 만났다. 상상이 가시나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앤서니 케이드라는 남자입니다. 아프리카를 떠도는 뭐랄까 자유로운 영혼의 모험가인데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꼭 무슨 일이 터져요. 이 문장 그대로 그는 그야말로 소동의 중심에 설 운명을 타고난 인물인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살던 그의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안을 하나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심부름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건 엄청난 도박이 될 줄은 이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겠죠. 앤서니가 맡은 임무가 이게 또 딱 하나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심부름을 동시에 하게 된 거죠. 하나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회고록을 전달하는 거라 보상금도 어마어마하고 그만큼 목숨도 위험한 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경에 처한 어떤 여인을 돕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기사도 정신 같은 임무였어요. 돈과 명예, 이 완전 다른 두 길이 과연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임무도 성공해야 하니까 앤서니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기로 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앤서니 케이드가 아니에요. 제임스 맥그라스라는 전혀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런던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앤서니가 이렇게 런던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시각, 런던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미 권력의 중심부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가 들고 있는 그 회고록, 그거 하나 때문에 영국의 아주 높은 양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거대한 정치적 음모의 그림자가 쓱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헤르초슬로바키아라는 나라에 왕정을 다시 세우려는 엄청난 계획이 있었는데 아니 이 회고록 하나 때문에 그게 다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정치가인 조지 로맥스가 이 회고록을 뺏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고 또 매력적인 비밀병기를 준비합니다. 그 비밀병기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사촌이자 당시 런던 사교계에서 가장 빛나던 여성 버지니아 레블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아름다운 그녀한테 딱 한 가지 임무가 주어집니다. 제임스 맥그라스라는 남자를 홀려서 그 손에 있는 원고를 빼앗아 와라 이거였죠. 자, 드디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앤서니는 자기가 정말 거대한 두 개의 폭풍, 두 개의 음모 한가운데 던져졌다는 걸 깨닫게 돼요. 런던 땅을 밟자마자 첫 번째 위협이 찾아옵니다. 헤르초슬로바키아에서 온 비밀 요원들이 접근해서는 엄청난 돈을 줄 테니 회고록을 팔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 액수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앤서니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그냥 종이뭉치가 아니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위협은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밤중에 앤서니의 호텔방에 누군가 침입해서는 칼을 들고 협박 편지를 뺏으려고 한 겁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이때 그는 직감했을 거예요. 아, 나 지금 목숨을 건 싸움에 제대로 휘말렸구나. 치열한 몸싸움 끝에 다행히 침입자는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안심할 틈도 없었어요. 그가 지켜야 했던 바로 그 편지들. 그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임무의 절반이 시작부터 실패로 돌아간 거죠. 이제 이야기는 정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회고록 이야기, 그리고 협박 편지 이야기,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았잖아요. 이제 이 두 개의 음모가 드디어 한 지점에서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한가운데에는 싸늘하게 식은 시신 한 구가 있었죠. 버지니아가 자기 집 서재에 들어갔다가 정말 끔찍한 걸 보고 맙니다. 바로 시신이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죽은 남자가 바로 자신을 협박하던 그 남자, 그리고 얼마 전 앤서니를 공격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이 모든 게 앤서니가 그녀를 만나러 오게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시신의 주머니를 뒤져보니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침니스라는 이름과 시간이 적힌 쪽지였죠. 그런데 침니스라니 이건 뭐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곳은 버지니아가 바로 다음 날 주말 파티에 가기로 약속되어 있던 바로 그 저택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옮겨집니다.
모든 주요 인물들이 바로 이 웅장한 저택, 침니스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화로운 주말 파티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각자 비밀을 감춘 스파이에 정치인에 심지어 정체를 숨긴 왕자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이곳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화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죠. 헤르초슬로바키아의 왕위 계승자인 마이클 왕자가 살해된 채로 발견된 겁니다. 이 순간 이 이야기는 스파이 스릴러에서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를 찾는 고전적인 추리극으로 그 색깔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경찰이 와야겠죠? 드디어 스코틀랜드 야드의 명탐정 배틀 총경이 등장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제 침니스 저택을 둘러싼 거짓과 비밀의 커튼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하죠. 수사가 깊어질수록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모든 서동의 진짜 이유, 사람들이 노리던 진짜 목표가 드러나는 거죠. 그건 왕의 자리도 정치적인 회고록도 아니었어요. 바로 오래전에 도난당해서 이 저택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다이아몬드, 코인으로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시간입니다. 도대체 네가 왕자를 죽였을까? 그 전설의 보석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진짜 동기는 뭘까? 이 복잡하게 얽힌 질문들이 이제 단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를 한 방에 풀어버리는 정말 기가 막힌 마지막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따라왔던 그 자유로운 영혼의 모험가 앤서니 케이드 있잖아요. 그의 진짜 정체는 바로 오래전에 실종돼서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헤르초슬로바키아의 왕자이자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 니콜라스였던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납니다. 평생을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치기 위해 살아온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운명이 다시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유로운 모험가의 삶과 왕관의 무거운 책임감. 이 둘 사이에서 앤서니 케이드가 내릴 마지막 선택. 어쩌면 그게 바로 침지니스의 비밀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고 진한 여운이 아닐까 싶습니다.